안녕하세요, 나우노션입니다. 요즘 노션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은데요. 오늘 웨비나는 노션 제작을 통해서 알림톡을 발생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알림톡 발송을 위해서는 학생 명부 제작이 필요하고 엑셀에서의 VLOOKUP 함수가 필요한데요. 노션에서 VLOOKUP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아웃코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알림톡을 발송하는 것까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노션 이외의 어떤 메이크 구동에 대한 기본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누가 하고자 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노션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요. 텍스트 데이터 중심의 학원 운영에서 노션은 가장 최적화된 툴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웨비나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수학을 하고 있고요. 옛날 사진이라서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두 곳과 현재는 나우노션 인스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우노션은 지금도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우두이 내 꿈을 향한 바로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학생 개인 DB를 기반으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에게 교육 콘텐츠와 학습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에 속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고 풀이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순간 생명을 갖게 됩니다. 여기 시험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가 보입니다. 문제 데이터에 이름과 속성을 부여합니다. 미적분 23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 이러한 속성을 부여하고 풀이 데이터에도 속성을 부여합니다. 풀이를 정리하고 어떤 개념, 어떤 단원을 정리하게 되면 그리고 이를 매칭하게 되면 이는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정리된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누적하여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결과가 리뷰되어 있고요. 시험 결과 분석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면 다른 학생들에게 혹은 내후년에도 데이터를 이렇게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생 명부 제작, VLOOKUP 함수, P가 없네요. 알림톡 발송까지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알림톡을 직접 구성하여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연에 보이는 영상은 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시캣이라는 그 개발 외주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에서 학원 운영 관리에 대한 그 솔루션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요.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3억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개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필요한 업무를 노션, 아웃코드, 메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림톡 발송을 위해서는 학생 명부의 제작이 필요합니다. 학생 명부가 필요하고 수업일지를 작성해서 수업일지에 있는 내용들을 알림톡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제가 지워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션에서 명령어는 슬러시가 이제 명령어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슬러시 입력하신 다음에 인라인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부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제목이 중요한데요. 제목은 이렇게 영어로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웃코드에서 이제 이 제목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영어가 조금 더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터란 이름을 스튜던트 리스트 이렇게 제가 이름을 만들게요.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메인이 되는 데이터 항목입니다. 데이터 열입니다. 열이라 할게요. 여기에 네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학원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어떤 항목들을 수정하시고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구분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학생 분류를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입력하시고 싶으면 속성 편집에서 선택을 입력하시게 되면 한 가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속성이 변경됩니다. 박재희, 제 딸 이름인데요.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박재희 입력하고 추가하시고 싶으신 항목들은 여기서 플러스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입력해서 학교 정보를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대륜 중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고 또 플러스 누르셔서 또 입력하시고 싶으신 것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교재 정보를 제가 넣어 볼게요. 개념 원리 정보를 넣을 수 있고 여기 플러스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그 설명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넣고 싶은 속성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날짜를 넣어서 첫 수업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날짜를 클릭으로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화번호 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 정보가 여기 지금 이제 그 수업일지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고 그 전화번호로 이렇게 알림톡이 발송되게 됩니다. 전화번호 입력하셔서 학생 전화번호를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010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제를 해서 학부모님 전화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보통 학부모님에게 그 알림톡을 많이 보내실 건데요. 학부모님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입력하시고 싶은 속성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임과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마스터 네임을 조금 아웃코드에서 좀 알기 쉽게 스튜던트 리스트 웹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일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인라인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마스터 클래스 다이어리 이렇게 해서 수업일지를 입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리 웹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날짜를 입력하시고요. 우선 태그는 한번 삭제를 하겠습니다. 수업일지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우선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웃코드 서비스는 이 한 행을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을 하여 이 한 행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박재희 학생의 전화번호가 이 행에 기입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일일이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노션의 그 수직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형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관계형이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이 마스터 스튜던트 리스트 웹을 제가 관계형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관계형이 이렇게 마스터 그 스튜던트 리스트에도 보이고 클래스 다이어리에도 관계형으로 연결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 말은 이 지금 그 위에 있는 스튜던트 리스트 데이터랑
클래스 다이어리 데이터가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름 입력 이렇게 보시면 박재 학생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조금 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박재희, 박정용, 김기범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치시게 되면 페이지 링크가 뜨게 되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박재희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스튜던트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클래스 다이어리 수업 일지로 이렇게 당겨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웃코드 화면인데요. 아웃코드 들어가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아웃코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웃코드도 웨비나를 제공해서 이용법 등은 아웃코드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앱 연결을 누르신 다음에 노션을 누르시면 노션의 계정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노션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웨비나를 입력했고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저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 버튼 누르시게 되면 노션의 계정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페이지 선택해서 나우 노션 웨비나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노션이 연결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자동화 툴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자동화 툴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아웃코드 자동화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노션을 비롯해서 구글 등 다른 툴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노션 선택하시고요. 계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지금도 웨비나 잠깐만요. 지금도 웨비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동작은 데이터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아까 만들었던 클래스 다이어리 웹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 제작했던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박재희 날짜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코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려고 하면 아웃코드를 이제 유료로 구독하셔야 되는데요. 월 6만원부터 요금제가 실행되게 됩니다. 지금도는 현재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혜택을 드릴 수 있고요. 그 혜택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웃코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행씩 선택할 수 있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다른 데이터들은 이렇게 생성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입력해 볼게요. 전화번호 정보도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수식을 이용해서 전화번호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면 학생의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출력되도록 해야지 아웃코드에서 해당 메시지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관계형 맺은 이름 입력, 이 관계형 맺은 거를 이렇게 먼저 불러오기를 해야 됩니다. 이름 입력이라 누르시면 왼쪽에 이렇게 항목이 뜨게 되는데요. 이름 입력을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에 필터를 걸어야 됩니다. 필터는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필터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괄호를 여신 다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커렌트, 현재의 이름 입력 데이터의 현재의 커렌트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임, 위에 보시면 이제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선택하시면 네임 항목이 선택이 되고요. 등호를 2개 쓰셔서 같은지 매칭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꼴을 2개 입력하신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리에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스턴트 리스트랑 클래스 다이어리랑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름 입력에서 필터를 걸어서 커런트의 네임과 현재의 그 클래스 다이어리의 이름이 같은지 매칭을 하게 되고 이제 맵 함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맵 입력하시면 되고요. 갈로가 지금 2개 들어갔는데 네, 갈로가 2개 들어가서 커런트 입력하시고 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갈로를 닫으시면 되고요. 앞에 갈로가 2개 있어서 완료 눌러도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새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 갈로 2개 있는 걸 보지 못했네요. 다 한번 지우고 새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름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필터를 걸어서 커런트의 네임을 가지고 오고 이름과 같은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매핑 함수를 이용해서 커런트의 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박재희 학생의 학생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 다음 학부모 전화번호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웃코드 먼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복제하시면 복제를 할게요. 복제하셔서 전화번호를 어머니 전화번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학부모 전화번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두고 전화번호를 지우시고 학부모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학부모 전화번호가 입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면 전화번호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름 정보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 이 부분도 수식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수식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름을 앞에 있는 관계형의 이름 입력에 있는 정보를 텍스트로 바꾸는 포맷 데이터, 포맷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앞에 있는 관계형에서 이름 입력하시게 되면 이름, 전화번호들이 자동 관계형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검색하시면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름과 전화번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기범을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시게 되면 이름까지 가져왔지만 지금 학생 명부에서 전화번호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클래스 다이어리에 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셔야지 아웃코드에서 연동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핑 함수를 이용해서 다른 정보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복제하셔서 학교 정보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학부모 전화번호 지우신 다음에 학교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학교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엑셀에서 VLOOKUP 함수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남겨드리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특이사항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이사항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의 경우에는 학원마다 원장님마다 필요하신 내용들을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버튼 이용하신 다음에 이제 항목들을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체크박스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체크박스를 발송 여부를 체크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발송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발송 버튼을 누르신 데이터만 발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발송을 눌렀을 경우에만 데이터가 발송이 됩니다. 정보를 조금 더 입력해 볼게요. 교정보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수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송이 걸린 데이터만 발송하는 솔루션을 아웃코드를 통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아웃코드 넘어와서 노전 버튼 누른 다음에 저장 누르시게 되면 입력된 데이터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송 칼럼을 보시면 발송에 체크된 것들은 true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박스가 눌러져 있으면 true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라고 입력되어집니다. 내용들이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학생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들도 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는 여기 필터 걸린 것들만 데이터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필터를 적절하게 걸어야 되는데요. 필터를 추가하셔서 우선 발송된 것들만 보내야 되니까 문자열에서 포함하는 발송 칼럼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발송 칼럼에서 true T 입력해서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누르면 true만 이렇게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데이터만 아웃코드에서 발송 처리할 수 있는데요. 다시 넘어와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발송이 걸려있는 데이터만 아웃코드에서 보이게 됩니다. 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생성 일시와 최종 편집 일시 시간 데이터가 있어야지 왜냐고 하면 저희가 보통 어제 했던 수업 내용을 오늘 보낸다 혹은 오늘 수업 내용을 내일 보낸다 이런 시간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렇게 저장 누르시게 되면 해당 시간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최종 편집 일시, 그 다음에 생성 일시가 이렇게 칼럼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종 편집 일시 앞에 텍스트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필터 추가하신 다음에 날짜, 시간을 선택해서 시간 정보로 필터를 지금 걸어야 되는데요. 최종 편집 일시가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최종 편집 일시가 시간으로 지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형식을 변경시켜 드려야 됩니다. 앞에 있는 t는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형식 변경하기가 있잖아요. 요거 누르신 다음에 최종 편집 일시가 여기 있는데 텍스트로 지금 표현되어 있죠. 이 텍스트를 누르신 다음에 날짜, 시간, 형식을 잘 바꾸셔야 돼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형태가 보여 있습니다. 이거랑 같게 형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의 형태가 있는데요. 밑에 조금 내려보시면 조금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이 형태랑 지금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변경하고 싶은 것도 똑같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변경하기 누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날짜, 시간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 일시도 지금 같은 형태로 같은 타입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변경한 후 저장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T가 아니라 달력 표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면 해당 칼럼을 시간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원하는 시간 정보에 따라 데이터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적용하기 들어가셔서요. 필터 추가하신 다음에 날짜, 시간, 분으로 선택, 최종 편집 일시를 기준으로 어제 24시간 전에 1분 전까지도 할 수가 있고 제가 저장해 볼게요.
데이터가 안 보이죠? 왜냐고 하면 1분 전에 했던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10분 전으로 하시면 누르시면 데이터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편집 일시를 기준으로 10분 전 데이터가 확인이 됩니다. 저는 24시간 전 어제 있는 데이터를 보내는 것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이제 24시간 전 어제 입력했던 데이터를 오늘 발송하는 것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4시간 전 1440분이 맞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반영이 됩니다. 이제 알림톡 발송을 하기 위해서 솔라피를 연동해야 되는데요.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아웃코드는 솔라피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검색에서 앱 연결해서 검색하신 다음에 솔라피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솔라피가 있고요. 솔라피는 별도로 서비스를 가입하셔서 등록하셔야 됩니다. 제 계정에 있는 솔라피를 여기 새 솔라피라고 원래 하시면 되는데 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의 솔라피를 등록한 다음에 단문 문자, 장문 문자, 사진 문자 다양한 메시지 타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카오 알림톡의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요. 장문 문자로도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알림톡을 선택하고요. 이 경우에는 솔라피에서 먼저 양식을 인증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신번호에 학생 전화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학부모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되고요. 학생 전화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발신번호를 등록해놓고 PFID. 전 지금 이제 여러 학원의 지금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솔라피 화면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글에서 솔라피 검색하시면 솔라피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해당 알림톡을 전 지금 로그인해서 솔라피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서 카카오 채널을 우선 등록해야 되는데요. 저희 학원의 채널을 가지고 그 알림톡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미리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학원의 정보를 이렇게 이런 알림톡 형태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검수를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이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름 정보 입력하시면 되고요. 스케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스케줄은 학원의 운영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전 하루에 한 번씩 발송하는 것을 해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날짜 입력하시면 되고요. 오전 11시에 저는 발송하겠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계속 실행하기 누르고 저장 누르시면 매일 오전 11시에 해당 세팅이 자동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알림톡이 발송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웃코드 알림톡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발송이 될 건데요. 제가 수동으로 한번 발송해 보겠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지금 실행하기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어서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톡으로 발송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카톡이 발송되었습니다. 알림톡으로 해당 내용들이 기입되어서 발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알림톡 솔루션을 완성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수업 날짜, 과정, 교재 등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해당 부분들은 학원마다 운영이 상이할 테니까 학원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스케줄로 그 스케줄이 자동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알림톡 솔루션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학생 리스트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일지 리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조금 더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발송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만 발송이 되도록 세팅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다시 아웃코드 들어가서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아까 발송 버튼 누른 데이터만 이렇게 발송이 true가 입력된 것들만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 확인하셔야 되고요. 스케줄 에러, 스케줄 잘못 입력하시면 오발송이 발생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학생 리스트에 있는 정보를 클래스 다이어리로 가져와서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요. 작성이 완료된 다음에는 이렇게 페이지로 전환하시면 한 페이지로 한 DB로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르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죠. 만약에 다른 선생님도 이제 데이터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공유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 그 해당 선생님의 그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도 수업 일지를 작성할 수 있게 권한이 부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연을 완료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학생 명부를 시작했고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해당 학생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서 아웃코드를 통해서 알림톡을 발송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에 남겨놓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지금두에게 해당 세팅을 외주를 통해서 맡기실 수가 있고요. 직접 아웃코드 세팅 하시는 것보다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더욱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